이 이야기는 포첸 파라노말 게시판에 지역 TV 방송에 대한 오래된 1999 블로그를 되돌아보고 있다 라는 게시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에서는 과거 온타리오주 P 지역에서 방송이 되었던 지역 방송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그 해는 1999년이었다. 1999년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자국처럼 남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연도였다. 1999년은 처음으로 이가 빠졌을 때였고 비행기를 처음 타봤던 때였고 불행하게도 동심을 잃어버린 때였다. 그 당시 가장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은 포켓몬스터였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다음 당연한 일과는 5시에 포켓몬이 시작할 때까지 TV 앞에 붙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항상 5시 반에 뉴스를 보시기 때문에 2편 연속으로 방영되던 포켓몬스터를 난 항상 끝까지 보지 못하였다. 이건 어린 나에게 가장 슬픈 일이어서 매일 5시 반 채널이 돌아가면 나는 울며 포켓몬이 보고 싶다고 떼를 써댔고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TV를 하나 구해와 내 방에 넣어주셨다. 하지만 그 TV는 너무 낡고 오래된 TV였다. 심지어 커다란 안테나까지 달려있었는데 그 안테나로 수신받은 채널밖에 안 나오다 보니 대부분 지지직거리는 채널이었고 나오는 채널은 20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포켓몬이 나오는 채널은 나오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큰 불만은 생기지 않았는데 TV가 내 방에 생긴 것만으로도 아주 신이 났기 때문이다. 채널을 둘러본 결과 TV이어 키즈 채널밖에 볼 것이 없어 한동안 그것만 보았다. 그런데 4월의 어느 날 혹시나 포켓몬이 나오는 채널이 수신되지 않을까 하여 채널을 돌려보던 도중 처음 보는 채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채널의 이름은 칼레돈 노컬 21이라는 채널이었다. 이 채널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퀄리티가 낮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일단 아이들도 나오고 어린이 프로그램 같아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 채널을 한동안 시청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 방송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칼레돈이라는 동네에서 방송이 되고 있었다. 이 채널의 방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였고 채널의 프로그램은 총 3개였다. 부비라는 프로그램은 손 캐릭터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니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진짜 손이었다. 부비라는 이름을 가진 손이 매 편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내용이었는데 한 편에 5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프로그램이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이름은 곰아저씨의 지하실이었다. 곰 캐릭터 인형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나와서 매일 자기 지하실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내용이었다. 항상 손님은 어린아이였고 화질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좋지 않았다. 혼자 체스를 하는 곰 아저씨가 기억이 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수프와 숟가락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수프 한 캔과 숟가락 하나가 각각 줄에 매달려 앞뒤로 흔들리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특별영화처럼 한 번씩 나오는 프로그램 같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였는지 나는 한동안 칼레돈 노컬 21이라는 채널을 시청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자면서 그 채널을 다시 봐보기로 했다. TV에서는 곰아저씨의 지하실이 방영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걸로 기억한다. 내용은 지하실 계단을 올라오는 곰아저씨가 보이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암전이 되었다가 곰아저씨의 얼굴이 다시 나오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아이도 하나 있었다. 그 아이는 한동안 곰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안 좋은 음질로 그 아이가 목소리를 높이기 전까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곰아저씨가 꺼져 넌 초대 안 했어 라고 말했다. 친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욕이 나왔다고 끼끼거렸던 게 뚜렷하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으로는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돌아보며 경찰을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곰아저씨는 그 아이를 향해 뛰어갔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그리고 화면은 멈추었고 TV는 잡음과 회색 화면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후 한동안 그 채널을 보지 않았다. 친구와 웃으며 그 채널을 보았지만 욕설도 나오고 사실 어린이 관람 불가의 채널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씩 생각나는 곰아저씨의 지하실은 다시 채널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번 편에서는 곰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시청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지하실에 와보고 싶나요? 그러면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화면 아래에는 주소가 떠있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그렇다. 그 곰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TV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건 어린 나이에 굉장히 멋진 일처럼 보였고 순수하게 호기심도 일어났으니까 말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아마도 곰 아저씨를 정말 만나고 싶다. 그 지하실에 부비도 같이 사느냐 정도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그 채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인 줄 알고 직접 편지도 붙여주고 당첨이 된다면 나가는 것을 허락도 해주었다. 아마 아버지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면 편지를 붙여도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 곰아저씨에게 답장이 왔다. 엘리엇에게 편지는 정말로 고맙게 받았어. 우리 지하실로 꼭 놀러오렴. 게임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도 하자. 그리고 맞아, 부비도 우리 지하실에 같이 살아. 나의 좋은 친구지. 우리 집 주소는 란다. 어서 너와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곰아저씨가.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그 주소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집은 마을 외곽에 탁 트인 논밭에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듯한 낡은 농가였다. 창문은 전부 판자로 막혀 있었다. 그 집으로 걸어가며 아버지께서 편지의 주소를 계속 확인하며 불신의 눈초리로 그 집을 보시던 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집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곰아저씨가 아닌 의외의 인물이었다. 경찰이 그 집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여기가 곰아저씨네 집이 아니냐고 순수하게 물었고, 경찰 아저씨는 나를 한번 보더니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하여 들을 수 있었던 건 경찰 아저씨가 아버지와 대화 도중 맙소사 라고 말한 것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는 어떠한 물음에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고 표정은 계속 딱딱하게 굳어 있으셨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지만 나는 5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진상을 알게 된 건 13살 때였다. 문득 칼레돈 21 채널이 생각나 아버지에게 여쭈어봤는데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나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칼레돈 로컬 21은 온타리오주 피 지역에서 1997년 10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운영된 지방방송이었다.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은 칼레돈은 그 낡은 농가에서 제작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어떤 남성이 운영을 했다고 한다. 그 채널은 약한 주파수로 주변에 안테나가 있는 낡은 TV에서만 잡혔는데 그 채널을 만든 이유는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진실을 들었던 나이 때도 아직 어려 정확한 진실을 말해주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감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그 농가에 도착한 날 그 집에 경찰이 있었던 이유는 그날 경찰이 아이들의 실종과 이 채널을 연관지어 수사를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를 시작한 날 아침 그때 우리가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전날 밤 도주한 상태였다. 세월이 흘러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그 채널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가에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며 그 채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메일을 쓰는 사람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글을 쓰는 제 블로그를 본 것 같았습니다. 엘리엇에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소년아, 네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단다. 너는 정말 많이 컸더구나. 조만간 너는 곧 외롭지 않게 될 거야. 네가 날 찾아왔을 때 인사하지 못해 정말 너무나 미안하구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왔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다른 아이들과 곧 함께 놀게 될 거란다. 내 지하실에 최고로 아늑하게 꾸며놓으마. 곰아저씨가. 저는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곰아저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소름이 돋는 메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곳에 간 걸 곰아저씨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온 걸 봤다면 경찰들이 수사할 때 벌써 잡혔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건 아버지의 친구이자 전직 경찰이었던 윌슨 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브램튼 공공도서관의 한 분소에서 어떤 테이프를 찾았다고 말이죠. 참고로 브램튼은 제 고향입니다. 아저씨 말씀으로는 그 테이프가 아직 증거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와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수백 통의 이메일과 댓글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보여주시기로 했던 테이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가 저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채널에 대해 그 곰아저씨에 대해 더 알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전부 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작은 구덩이 안에 모닥불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밤이었고 그곳은 영상 품질이 좋지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숲속의 작은 공터 같았죠. 그리고 카메라는 꽤 일정한 속도로 불 속을 줌인합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노골적인 부분을 줄이고 각색을 하였지만 이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서 파생된 도시전설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송출이 되는 지역방송은 실제로도 있는 이야기로 실제 있는 채널 EWTN 또한 미시간의 지역에서 송출이 되는 종교 채널이죠. 이처럼 실제로 가능할 것 같은 안테나로 로컬 채널을 우연하게 수신받아 보게 된 이야기는 꽤나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퍼질 당시에는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사건 종류 괴담의 진실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검색만 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역시나 로컬 채널로 아이들을 유인했다는 뉴스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해당 내용은 허구로 만들어진 괴담인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괴담은 인터넷에서 파생된 괴담 크리피파스타 목록에 올라가게 되었죠.